빠숑의 세상 답사기. 예, 베스트셀러 작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배분 전문가 김성일 작가님 모시고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할 텐데요. 1부 이제 자산 배분이 이런 것이다. 정말 꼭 필요하네요. 예, 정말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됐었고요. 정말 최근에 이 연금 가지고도 좀 이슈가 되는데 워낙 저금리고 솔직히 연금을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마이너스, 저도 지금 매일 저기 문자가 오는데 마이너스야 계속. 아,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이거 직장인들도 예. 진짜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예. 네네. 예. 그 연금 얘기 하기 직전에 예. 제가 한 문장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빠숑님이 올리신 그 책의 한 구절인데요. 네.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 라는 구절인데 문장을 읽는 순간 정말 쇼킹했어요.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의 구절인데 저도 책은 아직 읽은 건 아니고요. 네네. 여기서 임계장이 이제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지금 거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죠. 네, 뭐. 출근하기 예. 싫은데 매일 출근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지금은 할 수가 있어요. 체력도 있고 그렇죠. 머리도 그렇죠. 잘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거를 70, 80, 90대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이 문장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이제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이제 노인 빈곤율이 49%가 넘습니다. 그럼 반이. 2명 중에 한 예. 명이에요? 절반이 이제 노인 빈곤 상태인 거고요. 예. 이게 OECD 회원국 중에 1위인데 OECD 평균이 11%예요. 우리나라 너무 심각한 거죠. 다른 나라는 10명 중에 한 명인데 예. 우리는 2명 중에 한 명이면 너무 심각한데? 예, 그 둘 중에 한 명은 노인 빈곤인데 둘 중에 하나면 누가 노인이야 이거? 예, 저는 열심히 살 거니까 다른 분이 되겠죠. 근데 예. 문제는 이게 확률이라는 게 그렇죠, 절대 그렇죠. 무시하면 안 돼. 진짜로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둘 중에 한 명이면 예. 너무 심각한 확률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가끔 이제 그 자산 배분이랑 네. 자산 관리랑 이제 좀 용어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산 배분은 네. 자산을 분산해서 운영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에셋 엘로케이션이고 자산 관리는 네. 웰스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오케이. 모든 나와 내 삶과 관련된 모든 돈이 들어가는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웰스 매니지먼트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네. 자기는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네네. 연금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자산 관리 관점에서 이제 자산을 쪼개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재무설계사 뭐 이런 자격증이 있지만 네. 잘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접근하기가 쉬운데요. 네네. 나는 살면서 가지고 있는 돈과 관련된 위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씩 디파인 해보고 그 위험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네. 관리할까, 줄일까를 보면 되는데 네. 첫 번째가 병. 예. 무조건 병 걸리거든요. 뭐 20, 30대는 이제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들면 한 번 아프면 한 달씩 가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게 실비보험이랑 실비보험. 암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해요. 보험. 예, 실비 암보험. 예. 예. 암보험은 아시겠지만 30%가 암이 걸려요. 네. 3명 중에 1명. 이거 확률이잖아요. 무조건 걸려요. 그러니까 약하게 오든 뭐 가벼운 갑상선이 오든 뭐가 오든 그러면 암보험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노후 리스크입니다. 노후 리스크. 예. 노후 빈곤 리스크죠. 예, 아까 2분의 1. 예. 와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노후에 빈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도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거주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거주 리스크를 위해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굉장히 네. 권장드립니다. 예. 만약에 자기 서울 경기도 아니고 저기 시골에 산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예, 전세 사셔도 되고 아니면 빈집 뭐 이렇게 아니면 그런데
거긴 싸요. 예, 싸요. 싸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서울 경기도에 있거나 대도시에 있고 집값 오르는 거 계속 눈으로 보고 있고 전세값을 계속 몇 년째 올려주고 계시면 거주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자기 집 마련을 해야 돼요. 100% 공감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집 사야 되냐? 그 이제 마쇼님 책을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일단 큰 원칙은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뭐 더 올라가네 덜 올라가네 이게 아니고 리스크 해결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주인데 거주. 그 이제 노후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높은 이유 플러스 노후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 리스크. 얘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이거 진짜 아직 그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는 마이너스잖아 이거. 네, 뭐 자녀에 대한 뭐 이런 거 당연히 좋죠. 저도 사랑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저는 언제든지 공부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걔한테 들어가는 지금도 많이 보내지는 않지만 학원비를 걔 이름으로 연금을 넣어주잖아요. 걔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돈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든 시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보내면 애들이 다 멍 때리고 가서 앉아 있는. 그렇죠. 억지로 와가지고 진짜 하고 싶겠습니까? 예, 대부분이 그렇고요. 맞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딱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면 이제 엄마 되시는 분들은 다 싫어하시고요. 아빠 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당히 시켜야 되고. 이제 보통 이것 때문에 자기 뭐 이것 때문에 도저히 연금 부을 돈이 없다 이러는데 연금을 먼저 붓고 이걸 해야죠. 그렇죠. 애는 어떻게든 자기 먹고 살 건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혼해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 결혼하면. 예. 그리고 자기 노후를 걸고 자녀한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미국을 가겠죠. 거기서 결혼해서 안 옵니다. 그 난 노후 자금이 없으니까 미국 갈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내가 내 노후 자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자녀가 나중에 혹시 뭐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제 연금 가지고 용돈 주면 돼요. 예, 맞습니다. 용돈 주고 손자 용돈 낼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연금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랑 왼수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하면 자식이 항상 돈이 부족하잖아요. 집 전세값도 올려줘야 되고 사업하다 이제 힘들면 또 해야 되고 뭐 하면 부모한테 돈이 있는 걸 알면 오죠. 엄마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한 번 해주죠. 한 번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안 해주면 왜 안 해줘? 등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형은 해주고 난 안 해줘? 이런 맹수가 돼요. 근데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모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냉정하게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빨리 이렇게 잡고 하는 게 목돈 유산이 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달 나올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식이 손을 안 벌려요. 어차피 두들겨 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그 내가 거절 안 해도 돼요. 내가 거절 안 해도 되고 자식이 집에 놀러 오면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한테 용돈을 주세요. 현금 30만 원, 50만 원 담아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 한 달에 300씩 연금이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은 용돈 받으러 올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반찬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고요. 손주 보고 싶으면 손주한테 돈을 주면 안 돼요. 며느리한테 주면 됩니다. 사위나. 그렇죠. 그럼 오죠. 점수 따는 거죠. 예, 그 조용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내 연금이 죽을 때까지 뭐 300씩 계속 만들 수 있으면 올 때마다 용돈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두어 달만 모으면 여행 갈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월세 나오는 꼬마 빌딩 이런 거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당연히 꼬마 빌딩이 좋습니다. 근데 꼬마 빌딩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빌딩을 하면 그 안에 세입자 관리해야 되고 공실 나면 문제 생기고 노후 되면 이제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월세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팔아야 됩니다. 언젠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보다 보니까 평균 통계적으로 공실률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 노후 자금으로 그 이제 상가를 하나를 딱 받으신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상가가. 그러면 관리비야. 관리비에 쫓기다가 1억 손실 보고 그냥 던지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분도 몰빵하셨고 공부 충분히 안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임인데 이제 연금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노후에 나한테 월세를 꼬박꼬박 줄 꼬마 빌딩을 지금 벽돌 하나씩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이거 집을 짓냐? 벽 하나씩 세울 수 있습니다. 자, 1년에 지금 연금의 이제 연금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연금 붙는 거 이제 월세 나오는
꼬마 빌딩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돈도 안 들어가요. 네네. 예. 그리고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 연금 계좌가 개인연금이 있고요. 연금저축, 예. 연금저축,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넣는 퇴직연금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퇴직연금 중에 IRP라는 게 있어요. IRP. 내가 직접 넣을 수 있는. 맞아요. 예. 직장인들은 다 하실 수 있고, 개인연금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그렇고 주부도 다 할 수 있는데, 요 연금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돈이 제한돼 있어요. 그 두 개 합쳐서 700까지밖에 못 넣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좋은 세제 혜택이 있어서 정부에서 많이 안 늘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면 이것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려주는 이유가 네. 자동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올려주고 있는데 뭐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얘네한테 한 1년에 700을 넣잖아요. 그러면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16.5%가 환급이 돼요. 예, 세제 혜택이 있어요. 네. 그럼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와, 그러네. 네. 심적 보면 100만 원. 그래서 특히 20, 30대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년에 700 넣기 어려워요. 네. 예. 근데 한 400이라도 넣자는 거죠. 개인연금에 400, 뭐 IRP에 300인데 개인연금에 400 넣으세요. 한 달에 33만 원이거든요. 근데 보면 사회초년생들 분들 보면 그 직전까지 취업하기 전까지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네.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갑자기 취업했다고 뭐 차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최신형 핸드폰으로 계속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매년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네. 친구들이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하되 이제 연금을 먼저 넣으시면 그 다음 연도에 100만 원 환급 받잖아요. 네. 그 100만 원 가지고 쓰시면 되잖아요. 아, 이게 정부 돈이거든요. 생활의 팁을. 예. 예, 정부 돈이거든요. 정부 돈. 내가 환급 안 받으면 네. 정부에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네. 정부에서 노후 준비하라고 세금 돌려주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핸드폰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 경비로 쓰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연금을 먼저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연금을 넣어놓고 이제 과거에 저도 불과 제가 투자를 10몇 년을 했지만 제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재작년에 알았습니다. 예, 전혀 생각이 없다가. 그럼 그 책 쓸 때 알았던 거예요, 그럼? 책 쓸 때 안 게 아니고 독자분들, 그다음에 제 블로그 이웃분들이 연금 계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ETF로 자산 배분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금 계좌를 몰랐어요, 잘. 저도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한 5, 6년 정도 가입하고 있었는데 그냥 연말정산용으로 그냥 자동이체 계속 들어간 거예요. 20만 원씩. 저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보험사가 어딘지도 몰라. 근데 몇몇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딱 공부를 했더니 되게 충격 받았죠. 네. 아, 이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 제도로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연금 제도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네. ETF로 할 수도 있게 바뀌었고 뭐 세제 혜택 같은 게 정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연금 안에서 연금이라는 건 이쪽에 식탁이에요. 식탁. 네. 식탁을 하나 새로 준 건데 그거 밥 차려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곳에 돈을 던져놓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 사업자 사업 비용을 떼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취수수료 갖고 선취수수료를 매년 떼가죠. 돈 넣을 때마다 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예금이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금이자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연금의 세 주체가 있거든요. 정부. 정부가 제도로 만들었잖아요. 네. 제도 만든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내가 돈을 넣었으면 그 금융회사가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수료 받아갔으면. 네. 그 다음에 개인. 나 스스로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세 주체가 다 신경 안 씁니다. 자, 일단 정부는 가끔 이렇게 세제 혜택 주는 거가 이제 한계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제가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에 인센티브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막 운영을 해주잖아요. 수익 나면 좋아하는데 손실을 나는 순간 언론, 뭐 감독기관, 개인 모든 사람한테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제도 하에서 금융기관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금융회사라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돼요. 정부가 내놓은 세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찾아봤는데 한 권도 없는 거의 없더라고요. 없죠. 몰라요, 그리고. 그리고 자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금감원 홈페이지 거기서 개인연금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IRP나 퇴직연금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다 찾아보고 세제혜택 찾아보고 가능한 상품 찾아보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하고 하면서 이제 자료를 다 모아놨죠. 제가 이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포트폴리오 짜는 게 제가 취미생활이니까 이거 대충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세제 혜택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모아놨던 거 가지고 그 책은 우연찮게 됐습니다. 책을 쓰려고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랑 홍준 박사님이랑 저하고 이제 저녁을 먹다가 그 남들도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로 책 씁시다 이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건데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더 너무 좋았어. 나 그저 처음 알았거든.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식 난리가 났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국내 주식은 양도세 없었고요. 그렇죠. 매매 수수료는 뭐 이렇게 자주 매매한 사람은 큰 게 아니라서 큰 임팩트는 없는데 근데 지금 ETF도 그렇고 전부 다 양도소득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15.4% 배당 과세가 있었는데 일단 세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이벤트가 있는데 이 연금 계좌는 안 건드립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최소한의 보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에. 만약에 정부에서 연금 계좌 건들 수도 있죠. 뭐 정부에서 건들 수도 있는데 건들면 아마 그 흡수폭이 너무 클 거라서 안 건드리는 것 같고 연금 계좌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해주는 금액도 작기 때문에. 근데 이 연금 계좌가 그 혜택이 대박인 게 만약에 양도소득세로 바뀌면 22% 과세인데 이거는 절과세 되거든요.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밖에 안 내요. 그리고 이제 과세 이연을 해줘요. 수익이 생길 때마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연금을 받을 때 그때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세금 낼 거를 내가 계속 운용할 수가 있죠. 엄청난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금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제가 보기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정부에서 공짜로 돈 주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는 1년에 100만 원씩을 준대잖아요. 진짜로 그거는 세제 혜택은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일단 700만 원은 무조건. 무조건 하실 권한. 개별이죠. 세대당이 아니라. 개인당.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면은 남편, 부인 다 해야 되는 거죠. 남편, 부인 다 하시고 뭐 자산이 그만큼 부부 합산이 많지 않다. 그럼 소득이 적으신 분이 하시는 게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줄 때도 소득이 적은 사람 더 많이 주고요. 높은 사람 좀 적게 돼. 그 뭐 책에 다 세부적인 내용은 있는데, 그 이제 부부일 때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에서는 개별 주식이 안 돼요. 그 제 블로그 이웃들이나 이제 아시는 분들도 일반 계좌에서는 개별주를 하세요. 뭐 본인이 이제 잘 하시니까 하시겠죠. 근데 연금에서 개별주가 안 되기 때문에 ETF 자산 배분하는 게 자기가 보기엔 제일 낫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그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예요? 연금 포트폴리오에다? 그 연금 말씀드렸듯이 밥상이라서 연금 계좌를 열면 됩니다. 그냥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바일로 하는 게 가장 싸고요. 모바일로 하는 게 가장 싸고. 모바일도 가능해요 이게?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시고요. 대형 증권사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증권사로 하라는 이유는 연금저축 펀드를 해야지 ETF를 이제 원활하게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로 하라는 거고, ETF 장점은 너무 많아서 비용도 싸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기 때문에 ETF로 하면 되고,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 책에 다 설명을 드려서 아까 말했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랑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접근은 동일하고요. 연금 계좌도 그 휴대폰에서 요즘 모바일로 다 되거든요. 그리고 갖고 계신 연금 계좌 있잖아요. 연금 보험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그거 금감원에 가면, 파인에 가면 자기 연금 조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럼 자기의 모든 연금이 쫙 나와요. 전 금융기관.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금감원? 금감원 파인에 가면 다 나오고요. 그 조회하는 방법은 이제 책에 써놨으니까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책 이름이 뭐예요?
마법의 연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입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예를 들어 빠슬님도 어느 보험사인지도 이제 잊어버렸죠. 보험증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전혀 몰라 지금. 네. 돈만 끝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금감원 파인에 가시면 그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A라는 보험사에 넣고 계시잖아요. 네. 연금저축보험을. 그러면 나는 B라는 증권사로 옮겨서 하고 싶다. 그러면 A라는 보험사에 가서 뭘 할 게 필요가 없고 네. 그냥 B라는 증권사 가서 난 A라는 보험사에 연금 보험이 있는데 나 이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아 그게 그거였구나. 네. 계좌 이전 서비스가 올 초에 그러니까 내가 보통 친구한테 들잖아 연금 보험. 그렇죠, 그렇죠. 그 옛날에 한 11년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얘기했어. 근데 올 초에 다른 친구가 오더니 너 연금 보험이냐 해서 뭐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조회해서 뽑아보더니 이거 올해부터 내가 해도 되지? 그래서 뭐 그래 나한테 불이익 있는 거 아니지? 했더니 그래서 뭐 사인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갔나 봐요. 예전에 친구 그 가입했던 친구가 10만 원 연락이 온 거야. 너 옮겼더라다면서.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계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계좌 이전 서비스 너무 잘 해놨어요. 왜냐면 이제 정부가 잘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보다. 그래서 이거 금융기관들한테 야, 계좌 이전 스스로 받지 말고 그냥 다 해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없이 해줍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뭐 필요한 서류는 그때그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인터넷에서 다 접속할 수 있고 그럼 걔네끼리 얘기를 해요. 내가 보험사 가서 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패드 사인하고 그 패드에다가 하더라고요 요즘 또. 그리고 모바일로 하면 그것도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귀찮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방송 듣고 그럴싸하다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시작을 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게 사람들이 연금 얘기를 하면 잘 저기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뇌가 미래의 나의 일을 남의 일처럼 대한다고 합니다. 뇌 속에 같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남처럼 대하듯이 하니까 이게 남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뇌가 반응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건 아니고 뇌가 원래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ETF도 모르겠고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냥 연금 계좌를 만드세요. 보험 만드셔도 되고 연말정산을 받으셔야죠. 연말정산 세제 혜택은 받으셔야 되니까. 뭐 계좌 옮기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먼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일단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이고 엄청난 차이죠. 또 이게 나중에 연금을 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1년에 700만 원이 다 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얼마나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연금, 그러니까 연금 저축만 할 수 있다고 치고 400만 원을 30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0살에 시작해서 60세 정년 퇴직한다고 치면 제 책에 나와 있는 투자법대로 했을 때 뭐 한 7에서 8% 수익이 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수익이 나면 4억이 됩니다. 4억. 오, 괜찮네. 그죠. 4억을 60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99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씩. 보시면 지금 개인연금만 말씀드렸잖아요. IRP 말씀 안 드렸잖아요. IRP도 될 거고 뭐 몇십만 원 될 거고 그럼 거기서 거의 200이 나오죠. 150 이상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를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어요. 지금 700인데 1800까지 넣을 수 있는데 추가 1100 넣은 거는 세제 혜택은 없어요. 근데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고 운영을 하시고 나중에 빼쓰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있죠. 그건 또 과세가 별도거든요. 그럼 거기서 몇십만 원이라도 나온다고 치면 여기서 200이죠. 근데 국민연금에서 뭐 50이든 100이든 150이든 나오죠. 그쵸. 그럼 300이죠. 그럼 한 달에 300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노후생활 할 수 있거든요. 좋죠. 거기서 이제 너 돈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그럼 대충 한 100만 원 하면 400이에요. 지금 400이면 현시세로 400이면 뭐 충분하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현시세로 400이면 충분하니까 노후에도 그걸 맞춰 가려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투자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예금에만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니까 이게 커지는구나. 노후 설계가 대충 되잖아요. 한 달에 400이면 웬만한 사람 국민연금 맨날 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면 이거 뭐 지금 뭐 몇 년 후에 끝나고 몇 년 받을 수 있는 게 1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갖고 그때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했는데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되니까 400이라고 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네. 예. 그러니까 이게 3층 보장이라고 이제 연금을 하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 이제 월급쟁이들은 의무적으로 다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얼마라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따로 있고 IRP 내가 하고 그럼 여기서 얼마 나오겠죠. 개인연금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1년에 400, 한 달에 33만 원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운영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책에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100만 원 나온다고 쳐도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국민연금 이제 뭐 그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지금 50대 이상 혹은 퇴직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합치면 300, 400이 되니까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그것만 할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따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하시면 노후 준비가 되죠. 100살까지만 살면 된다고. 그렇죠. 너무 오래 사는 게 힘든 거지. 건강하게 살면 되죠. 건강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50대다. 난 도대체 어떻게 하냐. 내가 30살이면 정말 좋겠다. 네 말대로 그냥 원금만 쌓여도 1억 얼마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퇴직하실 때 연금을 몇 억씩 갖고 퇴직하시는 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 몇 천만 원 있는 거 가지고 퇴직을 하시는데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지금 50대다. 근데 나 돈도 없고 별로 준비해놓은 것도 없다. 딸랑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셨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연금을 넣으세요. 그리고 정년 때까지 꾸준히 다니세요. 60세까지. 60세까지 연금 넣으시고 연금은 70세에 넣어도 되거든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일하세요. 아니 뭐 그렇죠. 요즘 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답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퇴직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 안 하면 병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되 이걸 생계를 위해서 눈에 핏발을 피워가면서 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뭐 봉사활동이든 이런 종류의 일을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은 해야 되는 거고 모아놓는 돈이 없다면 지금부터 모으시면 되고 지금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확 줄여버리세요. 그렇죠. 지금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들은 다 알아서 삽니다. 당장 10년, 20년 후에 자식한테 원망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모가 될 것인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애들한테 도움이 용돈을 주는 부모가 될 것인지. 저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애가 둘인데 둘 중에 한 명은 취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멱살잡이 할 거냐. 너 왜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집에 앉아있어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연금을 잘 세팅해놨다가 정말 일주일에 얼마씩이라도 용돈을 주고 친구들을 만나라고 하든지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좋네요. 아무튼 이 지금 연금 3세트 반드시 가입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연금은 플러스 알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주택 당연히 써야 되고. 물론 자녀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자녀가 크기 전에 이걸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미안해 물려줄 게 없어. 연금 전환했어. 너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어. 이런 그렇죠. 거잖아.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이 연금으로 생활하시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활비 안 들어도 되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도 연금 잘 준비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자녀분들은 그냥 일찍 증여를 해주세요.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 그냥 미리 그냥 또 20년 후에 재개발 될 거야 이러면서 주시면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 잘 되면 자식이 이제 복 받는 거고 안 되면 난 줬으니까. 요즘 또 가뜩이나 조시 정부는 저거 순서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20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아마 좀 바로 연금 만들고 좀 리밸런싱 하러 가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디테일하고 진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랑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마법의 연금 블록에 상세하게 잘 써 있어. 그리고 별책 블록도 요즘 주나요? 다 계산해서 제가 해놨기 별책 블록도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좋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봤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작가님이 이렇게 좀 계속 실용적인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또 번역수도 써주세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도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경제에 관심이 많고 은퇴에 관심이 많고 이분들한테 좀 좋은 한마디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저도 늘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윌리엄 포크너라는 이제 미국의 노벨상 받은 작가분이 한 얘기가 네. 남들보다 잘하려고 고민하지 말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제 말투로 바꾸면 네. 남들보다 부자가 되려고 고민하지 말라. 와우. 지금의 나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 명언이다. 이게 뭐 제가 만든 말을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책에 넣었어요? 아닙니다. 다음 책에 꼭 넣으세요. 다음 책에.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9억을 가진 부자가 목표가 뭐냐면 10억 만들기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9천만 원이 있으면 돈 절대 안 씁니다. 좀만 더 모으면 1억이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10억이 되면 10억이 넘는 자산가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그러면 20억 벌고 싶고 30억 벌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빌딩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또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처럼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남하고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이제 오늘의 나랑 비교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는 어제보다 제가 오늘 좀 더 부자가 됐어요. 작년보다 부자가 됐고 17.9%입니다. 야. 그러니까 얼만큼 부자가 되냐. 연금 넣은 만큼 일단 부자 됐잖아요. 네. 수익률은 플러스 알파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재테크가 결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0.5%예요. 네. 시장 수익률을 하게 되면 진짜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뭐 그냥 결국 전혀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네. 17.9%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처럼 뭐 100%, 200% 이걸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이 금리를 조금 인플레이션 이상 수익률로만 갖고 갈 수 있어도 우리는 뭐 아주 큰 부자는 될 수 없어도 지금보단 부자가 될 수 있다. 야,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이 방송 오전에 나가니까 오후에 가셔갖고요. 일단은 금감이 들어가서 파인, 파인 들어가셔서 쫙 띄워보시고 이상하면 없으면 가입하시고 이상하면 리밸런시 가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나서 한번 특강 한번 해주세요. 공개방송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